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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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오늘 12월 4일 첫 노래로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4일 첫 노래로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듣고 왔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내일이 이제 주말인데 기분이 뭔가 이상하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이제 약간 그 문화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문화인이니까 약간 역시 문화하면은 역사가 최고죠. 네,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살짝 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규장각 이제 정조형님께서 이제 지으신 이제 국립도서관 겸 이제 학술 대인인 이 규장각에 모여 있는 이제 외국 서적에 대해서 한번 슬쩍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첫 번째 순서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이게 뭔 말인겨 신조어를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지막 퀴즈 빵빵 시간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의 엉뚱한 상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의 엉뚱한 상상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을 바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상하게 굉장히 멍하네요 느낌이. 네.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내일 쉬어가지고.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문화의 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문화에 대한 건 이제 역사가 최고인데 정조 형님께서 이제 만든 이제 규장각에 모여 있는 외국 서적에 대해서 슬쩍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에 세워진 규장각이 이제 도서관으로 출발하게 됐는데 오늘 왜 이러지? 네. 정조는 이곳에 조선 정부와 왕실에 전해져 오던 책을 모으고 또 새로운 자료를 구입해서 비치해 놨는데 세손 시절부터 많은 책을 읽었던 정조가 책에 대해서 쏟은 관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즉위 후에 내각방서록이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구해올 책의 목록을 만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즉위한 다음에 이 내각방서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어떤 책을 또 사와야지, 뭐 어떤 책을 사와야지, 뭐 어떤 책이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이런 걸 쫙 적어놔가지고 뭐 이게 그 당시에 청나라죠. 네, 청나라로 이제 갈 사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요거 보내가지고 사오라고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네. 규장각에는 책의 국적으로 본다면 조선에서 간행한 조선본 그리고 중국, 일본 등에서 간행한 외래본이 있었고 편찬과 간행 시기로 본다면 15세기, 16세기에 오래된 그런 책과 근래에 나온 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장각은 거대한 뭔가 지식의 집성지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겁니다. 규장각에서는 이 책들을 창덕궁 후원의 주함루라는 곳에 이제 근처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 수장했는데 조선 책과 외국 책의 수장처는 달랐지만 조선에서 간행한 도서는 서고에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 온 서고는 개유화와 열고관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다 어려워. 개유화가 뭐야? 네. 이 건물들은 20세기 전반에도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지? 일제가 없앴나?
네, 뭐 하여튼 뭐 없어졌다고 합니다. 주함루에서 보면은 서남 방향의 맞은편 자락에 있는 숲이 그 자리인데 이곳에 소장된 책들의 규모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본 도서들이 그려 있는데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개유와 이제 이제 다 개자에 있다 유자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개유화가 그런 뜻이구나. 네. 그리고 옛날의 지혜를 열어 살핀다라는 열고관이란 건물 이름 그대로 조선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전 시기 조선에서는 구해볼 수 없었던 지식과 정보를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대의 그런 규장각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국책은 1781년에 편찬한 규장 총목에 따르면 약 600여 종 3만 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야, 그 당시에 3만 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처럼 이제 인쇄가 발달된 때는 이제 뭐 3만 권이야 뭐 버튼 하나 쭉 누르면은 뭐 기계들 쫙쫙쫙쫙 해가지고 3만 권은 금방 만드는데 이 당시엔 다 손으로 일일이 다 썼잖아요. 야, 근데 3만 권이면 이게 진짜 야 온데군데에서 다 이게 막 가져온 건데. 네. 이 책은 경사 자 집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따라서 도서를 나누고 도서마다 편찬자와 편찬 시기 그리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을 이제 찾을 때 그 책의 뭐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거기 그 겉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화번호 보면은 이게 전화번호부 뭐 이게 라든 뭐 이런 그 간략한 정보 같은 걸 거기다 적어놓은 거죠. 지금의 그 분류법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네, 이 양반들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해놨어요. 1805년 순조 5년에는 그간 구입했던 책을 더해서 증보했는데 90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규장각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네, 규장각 설립을 전후한 시기 중국에서의 새로운 책 구입은 유행을 이뤘는데 중국의 도서를 구입하던 주요 시장은 북경의 유리창이었습니다. 사신을 간 사람들은 이곳에서 책을 구해 오라는 정부의 과제에 맞춰서 책을 구입하고 또 개인적인 관심과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서적을 또 구하기도 했는데 유리창은 북경의 정량문 밖 남쪽 성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여러 빛깔의 유리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공장지대여서 이 유리창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유리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창이 그 창고 창자를 써가지고 여기 지역 이제 유리라서 유리 창고 같은 뭐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참 유리창이네. 하여튼 이 공장 밖에는 점포가 늘어서고 서점이 몰려 있어서 재화와 보물이 넘치고 책을 사려는 사람들을 붐볐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통상 유리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점으로서 규모가 큰 곳은 문수당 그리고 오류거 선월루 등이 있었는데 책이 많이 모이는 만큼 뛰어난 문인들도 이곳을 즐겨 찾았고 또 오래 머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리창 조금 떨어진 성 안에는 천주교 교회당이 있어가지고 이국의 풍광 역시 약간 뭐가 강렬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 시대 때 갑자기 목이 갈라지네. 조선 시대 때 이 청나라로 사신으로 갔다가 뭐 이런 책 엄청난 그 양의 그 책을 또 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여기 뭐 천주교 그 성당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조선 시대 때. 네, 약간 그 되게 느낌이 이상했겠죠. 네, 막 되게 삐쩍삐쩍한 지붕도 있고.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 박정현의 싱숭생숭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의 싱숭생숭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규장각에 모여 있는 외국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디까지 했죠? 조선에서 북경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유리창은 이국의 낯설고도 풍요로운 풍물과 기운을 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이제 들려가지고 책을 사고 뭐 조선에 없는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면서 뭐 중국의 문인학자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홍대용이나 아니면 이덕무가 청대 학자 엄성, 뭐 반정균 등을 만나서 교분을 하는 곳도 바로 이곳 유리창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창 이곳에 골동품과 서예 등 뭐 하여튼 다양한 그 진귀한 물품 또한 조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 이곳에서 파는 책들은 출판 문화가 발달했던 강남에서 배로 실어온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778년
정조 2년에 서장관을 따라 중국으로 갔던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의 연행 기록은 이런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였잖아요, 중국이. 청나라였는데 그때 당시에 뭐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뭐 이런 할 것 없이 다양한 그 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류를 하는 바람에 그 굉장히 조선에서 온 사신들이라든지 뭐 학자들의 눈을 굉장히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 이제 갔다 온 거를 이제 책으로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야, 그 당 지금이야 뭐 이게 TV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문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덕무가 구했던 절강서목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책의 첫 서면에 정조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을 봐서 정조가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덕무는 유리창에서 경해, 뭐 역사와 같은 뭐 책을 구입하고 또 절강서목에 빠진 책의 목록을 별도로 적어오기도 했는데 유리창은 새로운 문화 경험지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곳에서 책을 구하는 한편 뭐 문방사후라든지 뭐 골동품 같은 것들을 즐겨 구입했는데 골동품 중에는 위조된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좀 돈 나간다 하면은 비스무리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위를 가리지 못해가지고 속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냥 지금이야 뭐 이게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는 양반들이 많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검증할 만한 그런 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이거를 오랫동안 한 뭐 장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았죠 그때. 그래가지고 네. 위조된 거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네. 박지원은 여행 중에 박고도 그리고 서청고감 같은 이제 고기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을 구해서 옛 그릇의 모양을 충분히 익힌 뒤에 골동품을 구하게 되면은 속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중국인의 조언을 듣기도 했는데 얼마나 비슷한 게 많았으면 이런 책까지 그 조가하면서 그렇게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걸 보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뭐 이게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면은 덜 이제 바가지 씌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뭐 정조가 중국에서 구입한 대표적인 자료는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청나라 강희제 때 편찬이 되기 시작해서 1723년 옹정제 때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18세기 초반까지 중국에 알려져 있던 자연과 사회, 뭐 인간에 대한 그 지식이 집대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저술은 물론이고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기술 서적도 포괄되어 있습니다. 모두 6분야의 주제를 5,020책 만 권 분량에 실었다고 하니까 이 분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목록이 40권이나 되니까 규모에 마치 이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역시 뭐 인쇄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손으로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만 권이나 되는 이 책을 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구리활자로 모두 66부만 인쇄해서 관객들에게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열심히 그 당시에 모든 과학 기술을 해가지고 찍어냈는데 66부밖에 못 찍어냈다고 합니다. 야,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지금은 뭐 몇만 권, 뭐 몇십만 권을 뽑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금도서 집성은 태생적으로 쉽게 구해볼 수 없는 귀한 책이었는데 엄청난 물력이 소요되고 많은 학자가 동원되는 이 거대 규모의 출판 사업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다양한 내용의 책과 지식을 하나로 모은 데에서 오는 그런 뭐 문화적 파급력이랄까요? 뭐 그런 게 엄청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마치 어, 드라마인데 드라마가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된 그런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약간 비유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뭐 이만큼 엄청 그 분량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는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 보이는 라디오에서 뭐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도 신청곡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종이랑 펜 그 열 뭐야 볼펜도 비치가 돼 있으니까 뭐 그냥 맨손으로 오셔도 거기다가 쓰셔가지고 넣으시면은 제가 때때로 그 열어보고 있으면은 바로 틀어드리는데 혹시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스마트폰 야음상가 시장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어플로 이제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또 신청곡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아침에 이게 올리셨는데 네. 제가 까먹고 안 보내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복님께서 올리셨는데 썸의 썸 듣고 싶다고 이제 올리셨어요. 혹시 이 썸이 그 소유 정기고의 썸이겠죠? 제가 그 검색을 했는데 썸이 부른 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썸이 그나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 소유 정기고의 썸이니까 제가 이 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겠죠? 이거 잘 트는 거 맞겠지? 네. 소유 정기고의 썸 그리고 전진의 Love My Life 듣고 이 문화의 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정기고의 썸 그리고 전진의 Love My Life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소유 정기고의 썸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다른 노래였으면은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보고 다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규장각에 모여있는 외국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에서 고금 도서 집성을 구입해온 때는 1777년 정조 1년이었는데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이은, 서호수 등이 정조의 명령에 따라서 구해온 겁니다. 구입가는 은 2150냥. 은 2150냥이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은과 상평통보의 당시 교환 비율이 대체로 1대 4였고 상평통보 1량의 현재 가치는 대략 5만 원이었으니까 책값이 그러면은 이게 상평통보사 한 량에 5만 원이었고 은 하나가 상평통보 4개였으니까 그럼 5, 4, 20만 원. 20만 원 곱하기 2,100. 야, 이 엄청 비싸게 샀네 이거를. 야. 유득공의 숙부로 사행에 참가했던 유금이 한림원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힘들게 구했는데 본래 서호수 등이 목표로 했던 것은 사고전서였다고 합니다. 고금도서 집성보다 규모가 더 큰 이 책은 건륭제 즉위 초부터 편찬이 진행됐는데 조선에서 이 사실을 알고 사인길에 구해오자 했지만 이때 사고전서는 아직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편찬이 끝났다 하더라도 구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에서는 원본을 포함해서 모두 8부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하는 건 거의 훔쳐온다, 약탈해온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의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뭐 거의 네,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구입한 고금 도서 집성은 그 무엇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녔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고금 도서 집성을 들여온 뒤에 계유와의 별도의 서가를 설치해서 보관했는데 하긴 뭐 그럴 것이 비싸게 가져왔으니까 좀 안전하게 좀 냅뒀어야 되겠죠. 이어 1780년 정조 4년에는 이덕무 등 규장각 검서관을 시켜서 원하는 내용의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종의 색인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서집성 분편제차 목록이 이 그 책인데 고금 도서 집성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니까 색인집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게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따로 이 색인을 이제 어떤 게 어디에 있다라는 책 안에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책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 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당시 고금 도서 집성은 502개의 함에 담겨 있고 열고관의 4개의 서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도서집성 분편제차 목록에서는 책 한 번호와 함에 보관된 책의 주제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표지장정도 중국식에서 조선식으로 이제 바꿨는데 중국에서는 책을 만들 때 4번 꿰매는 방식을 쓰지만 조선에서는 이와 달리 5번을 꿰매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또한 글씨를 잘 쓰는 상의원, 주부, 조윤형을 시켜서 표지마다 책의 제목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가져왔지만 이거를 우리나라에 대입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뭐 표지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꿨나 보네요. 네. 정조가 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각 책마다 찍힌 장서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조는 모든 책의 책머리에 조선국, 뭐 만기지가, 뭐 극, 뭐 홍제를 새긴 장서인을 찍었습니다. 홍제는 정조의 호입니다. 그리고 만기지가는 바쁜 업무 중에 여가, 즉 그리고 이제 극은 이제 군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조선국, 뭐 만기지가, 극, 홍제 다 정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하여튼 이래서 이제 정조는 이들 인장을 즐겨 사용했는데 조선국이라는 그 장서인을 찍어서 보관한 도서는 그 규장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 뭐 만기지가라든지 아니면 홍제 뭐 이런 게 많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거질의 고금 도서 집성의 그 지식 가운데 일부는 치에 적절하게 이용되었습니다. 1792년에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이 책에 실린 기중기법을 이용해서 거중기를 만드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화성을 빠른 시간 안에 비용을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고심했던 정조는 정약용으로 하여금 이 책에 실려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축성에 필요한 기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거중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야, 이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책이 굉장히 그 커다란 역할을 한 책이네요.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뱅의 뱅뱅뱅 그리고 베베 듣고 이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뱅뱅 그리고 베베 듣고 왔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 규장각에 모여있는 외국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거중기 제작법은 고금도서 집성에 4,999책과 5,000책에 실린 기기도설에 실려 있는데 기기도설은 16세기 그 유럽에서 고안한 이제 기묘한 기계들의 제작법과 작동 원리를 다룬 책으로 예수의 선교사 요한 슈렉 중국명으로는 이게 뭐라고 쓰이는 거야? 중국명으로는 등옥함이라고 써 있네요. 네, 등옥함과 이제 왕징이 함께 저술한 원서기기도설 록취 권 세 권의 이제 도설 부분과 왕징의 신기재기 도설에서 연노 도설을 뺀 나머지 부분을 합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름이 다 어려워 이렇게. 하여튼 이제 수록된 그림들은 대개 유럽의 기계 기술자였던 라멜리 그리고 종카 배송의 책에 실린 것을 중국풍으로 모사했는데 기기도설은 그 자체로 독립된 책이었지만 조선에서는 고금도서 집성의 일부로서 이용되었던 셈입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는 기기도설에 수록된 기중지법의 11개 도설 중에서 제8도와 11도를 참고 응용해서만 작성했는데 정약용은 4개의 움직 도르래와 4개의 고정 도르래가 결합한 복합 도르래 양측의 한 축에 한 쌍의 이제 축바퀴가 덧붙여진 형태로 이 기구를 설계했는데 비록 정확한 계산은 아니었지만 정약용은 이러한 구조의 거중기를 이용하면 40근의 힘을 25,000근의 무게를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뭐 그가 참고한 고금도서 집성본 기기도설의 원서기기도설 녹취의 역할 이론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리의 정확한 이해보다는 실제 효용을 더욱 중시하게 여기는 그때 당시 그 실학이라고 하죠. 네, 실학의 그런 이제 정신 때문에 정약용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름들이 다 어렵구만. 뭐 이게 기기도설 초래체 뭐? 진짜 짱나네 이거. 네, 하여튼 뭐 이게 기기도설의 원본, 뭐 정약용의 설계도, 실제로 제작되어 사용된 기계 설계도를 비교해 보면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약간 조금씩 그 달라져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성건설이 끝난 뒤 정조는 정약용이 설계한 기중기 덕분에 4만 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 그의 공을 굉장히 치켜 올려서 엄지손가락을 이제 치켜 올렸다고 하는데, 물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지는 않았겠죠. 하여튼 이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조선에서 중국의 우수한 문물을 적극 수입하는 한편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인 이용감을 만들어서 물질 생활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을 적극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아마도 기기도서를 활용해서 기중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감각 또한 영향을 주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책만 보고 뭐 어떻게 이런 걸 만들겠어요? 좀 기본적인 그 머리가 돌아가야지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건데, 네,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정약용은 진짜 천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약용이 그랬죠. 거의 뭐 책을 무슨 물 마시듯이 읽었다고. 네, 뭐 이게 책을 이게 보면은 그냥 쑥 보면은 이게 다 읽혀진대요. 네, 그 진짜 천재, 네, 진짜 천재라고 해가지고, 네, 만약 정약용이, 네, 역사에 뭐 만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페이지의 겨울밤의 꿈, 그리고 여은의 날 보러 와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의 겨울밤의 꿈, 그리고 여은의 날 보러 와요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 규장각에 모여있는 외국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조가 규장각을 세우고 많은 책들을 수집한 것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지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정조는 중국에서의 새로운 책들이 고루한 식견을 깨고 좁은 세계를 좀 벗어나는 그런 사고를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많은 서적을 구입한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정조는 그 스스로 구입한 책들을 부지런히 읽었고 신하들도 많이 공부하기를 이제 바랬는데, 그래서 규장각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고를 세계로 넓혀가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고, 조선에서 학술과 문예를 일으키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규장각에 품었던 지식 세계가 조선의 획기적인 변화로 직접 개울되지는 않았어요. 19세기 조선 현실에서 외래한 그 새로운 생각과 문물은 천천히 뿌리내리면서 조선의 문화 속으로 융해되고 있었는데, 세계와 소통하면서 변화를 꿈꿨던 후손들은 늘 정조 때의 경험을 참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지식을 담은 책을 구입하고 읽었습니다. 개화 문물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고종대의 지복제 도서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복제는 이제 경복궁에서 고종이 서재로 사용하던 곳인데, 여기에는 한역한 서양 최신의 과학책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본 도서들이 소장돼 있었는데, 고종의 적극적인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화학, 역학, 전자기학, 병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양 근대 과학 지식들이 모여온 겁니다. 규장각은 조선 사람들이 외국의 문화와 지식을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성장했던 과거를 생생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날 이곳에 서면 현재의 현실과 닥쳐올 미래를 치열하게 탐구했던 옛 노력을 따뜻하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정조가 했던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규장각을 만든 거죠. 네, 마치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든 것 마냥, 네, 정조도 이제 규장각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각종 책들을 이제 사와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규장각에 있던 많은 책들이라든지 거기 안에 있던 것들이 많이 다른 나라들도 반출당했죠. 약탈당했죠, 약탈. 네. 이게 프랑스라든지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규장각 한번 쓱 강화도에 있는 이제 규장각 쓱 돌고 가가지고 거기에 했던 우리 이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가고, 거기다 이제 일제 시대 때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많이 가져갔는데, 좀 더 힘을 키워가지고, 예, 우리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 우리 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나라인가요 지금? 네, 이건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갑자기 뭔 얘기까지 갔지 이게? 네, 아무런 주저주저 이상한 얘기하다 보니까 1부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갑자기 훅 끝났네. 잠시 후 2부에서는 2부 첫 번째 순서
심리 테스트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순서는 이게 뭔 말인겨 시간. 그리고 이제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까지 이제 세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그리고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저런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올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2부에서는 이제 첫 번째 시간 심리 테스트, 뭐 함께하는 이제 심리 테스트인데 웃자고 하는 거니까 이제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심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신조어를 파헤치는 요즘 이제 젊은 아이들이 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쓰는 신조어를 알아보는 이게 뭔 말인교 시간, 그리고 마지막 한 주를 마무리하는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 심리 테스트 시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 테스트를 할 때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하는 거지 이거 듣고 약간 다른데 막 이러고 따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무서워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쓱 듣고 나랑 좀 비슷한데? 뭐 약간 그런 느낌만 받고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리 테스트는 네. 오늘 준비한 테스트는 심리 테스트는 연애 그런 뭔가 연애 유형을 알아보는 그런 심리 테스트입니다. 아래 제가 말씀드리는 보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연인의 모습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감 가는 이성이 프로포즈하는 장면. 네, 이것도 괜찮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로맨틱한 음악이 흐르는 바에서 브루스를 추는 장면. 야, 이것도 괜찮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석양이 아름다운 강가를 함께 걸어가는 장면. 야, 이것도 좋지.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대공원이라든지 뭐 놀이동산 같은 데서 이제 즐겁게 보내는 장면. 이것도 좋지. 네. 이 네 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연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 괜찮은데. 저는 첫 번째,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감 가는 이성이 이제 프로포즈하는 장면. 네, 요걸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럼 첫 번째, 저랑 같은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감 가는 이성이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좋다. 라는 걸 이제 선택하신 분은 나를 더 사랑해주는 연인을 원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연상이나 뭐 연하라도 상관없고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능력을 중요하게 보이진 않는데 난.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도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게 호감 간다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런가 내가? 네, 뭐 약간 뭐 비스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로맨틱한 음악이 흐르는 바에서 브루스를 추는 장면. 섬세하고 부드러운 타입의 이성을 원하는 타입인데 자주 사랑한다고 하고 사심한 것까지 챙겨주는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러지? 섬세하고 부드러운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맞나요 이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석양이 아름다운 그런 강가를 함께 걸어가는 장면. 이것도 괜찮은데. 네. 이런 분들은 로맨틱한 만남을 강추해 드립니다. 네, 운명적인 사랑 같은 거 있죠. 약간 뭔가 막 운명적이고 막 뭔가 되게 막 알콩달콩한 그런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선택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외모를 좀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걸 선택하신 분들이. 야, 이놈의 외모지상주의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대공원이라든지 뭐 놀이공원 같은 데서 이제 즐겁게 보내는 장면을 선택하신 분들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그런 사랑을 원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건데, 뭔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해서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분들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 알고 지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좀 괜찮다라고 이제 느껴진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발전하는 그런 이제 뭐 오빠 동생이 이제 여보 당신 되는 그런 타입이 이 네 번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대공원이라든지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보내는 장면을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이게 얼추 맞나요? 이게 모르겠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그 첫 번째를 골랐는데 음. 약간 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네요. 뭐 이거 웃자고 이제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노래 듣고 신조어를 펼치는 다음 시간 이게 뭔 말인교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어딨냐? 아까 내가 골라놨는데 일단 은희의 꽃반지 끼고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꿀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의 꽃반지 끼고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꿀반지가 아니지 꿀잼 듣고 왔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꿀반지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 2부 두 번째 시간 이게 뭔 말인교 시간을 들어가는데 이게 뭔 말인교 시간에서는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이제 신조어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요거를 하는데 오늘은 약간 그 친구 사이에서 뭔가 그 여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하는 이 대화 안에 신조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신조어가 무슨 뜻인지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자기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이런 대화체 할 때 이름을 새로 만들었었어요. 뭐 이게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제 이름을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조금 귀찮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야음이랑 시장이 이름을 야음이랑 시장이 이 두 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먼저 야음이 야 시장아 이제 겨울인데 왜 내 옆구리는 아직도 쓸쓸하고 아무도 없는 거냐? 진짜 뒷박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여친을 만들고야 말겠어. 시장이 야 야음아 너 저번에 전 여친한테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불킥 했잖아. 넌 관종도 아니고 그게 뭐하는 짓거리냐. 그냥 혼자 살아. 야음이 됐고 오늘 불금이니까 밤새 달리는 거야. 알겠어? 네. 이거 혼자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 대화에서 이제 신조어가 몇 개 나왔죠? 네, 여기 이제 아는 것들이 있나요?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아는 게 이제 여친이라든지 아니면은 불금 정도? 네, 뭐 요 정도인데 뭐 이게 뒷박이라든지 뭐 이불킥, 관종은 약간 그 생소하죠. 네, 이게 어떤 뜻이냐 보면은 이 뒷박이라는 게 약간 그 깊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딥과 이게 화난다라는 뜻의 빡친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이게 이제 합성어가 돼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화난 상태를 이제 뒷박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그 어감이 좀 괜찮지 않나요? 뒷박? 네,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뭐야 그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가끔씩 쓰는 그런 겁니다. 네. 뭐 여친은 뭐 여자친구의 줄임말이고 이불킥이 약간 이게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너무 조금 창피한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한 게 있으면은 밤에 왜 잘 때 그 이불을 발로 차잖아요. 내가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게 이불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뭐 창피한 그런 이제 어 것을 의미하는 게 이불킥이라는 말입니다. 네. 어우 참 애들이 잘 지어 이런 거. 네. 그래서 관종이라는 것도 있는데 관종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관심종자의 줄임말인데 어떤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경솔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을 이제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별 쓸데없는데 관심 받으려고 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조금 그 느낌이 좀 안 좋은 느낌이죠. 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사람을 이제 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금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불타는 금요일의 줄임말이죠. 네, 요즘 이제 주 5일제로 인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뭐 학교라든지 뭐 회사 같은 데 안 가니까 이제 금요일 날 아주 미친 듯이 이제 노는 그런 거를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 불금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이 정도면은? 네. 한번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대화체를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음이, 야 시장아, 이제 겨울인데 왜 내 옆구리는 아직도 쓸쓸한 거냐? 뭐 아무도 없는 거야. 아 진짜 뒷박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여친을 만들고야 말겠어. 시장이, 야 야음아, 너 저번에 전 여친한테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불킥 했잖아. 넌 관종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그냥 혼자 살아. 야음이, 아 됐고 오늘 불금이니까 밤새 달리는 거야. 알겠지? 네. 이 대화에서 좀 알만한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네, 많이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이거 나중 되면은 이거 막 다 신조어 쓰시는 거 아닐까요? 이거? 네. 갑자기 뭘 이상한 생각을 했고,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마지막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하는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싸이의 데디 그리고 DJ DOC의 겨울 이야기 듣고 마지막 퀴즈 빵빵 시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데디 그리고 그 DJ DOC의 겨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 네.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시간 퀴즈를 갑자기 침 삼키다가 살이 걸려가지고 네.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이제 퀴즈가 일단 이제 먼저 알려드리면은 네. 먼저 그 알리기 전에 이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시간인데 뭐 상인분들 아니라 뭐 이게 신인 여러분들까지 이제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니까 제가 내드리는 퀴즈를 듣고 이제 정답을 생각하는 거를 이제 종이에다 써셔가지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주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데 제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또 이제 그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종이랑 볼펜이 써 있으니까 그냥 듣고 정답을 생각하시면 거기 종이에다가 쓰셔가지고 거기다 넣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합니다. 네, 성함 그리고 연락처도 적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번 주 퀴즈 네 정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퀴즈가 다음 중 500에서 100을 빼면 무엇일까요? 1번 400, 2번 600, 3번 5였는데 정답은 5였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죠. 네, 역시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당첨된 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배윤주 씨,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영주 씨, 이제 두 분은 이제 어제 시간 되시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오셔가지고 상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뭐 전화를 드리겠지만 제가 전화를 드려도 이제 까먹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가끔가다 계속 전화해 드릴 테니까 네, 혹시 주위에 이분들 아시면은 알려주세요. 어머 어머 상품 받아가래 이러면서 네. 그럼 이번 주 퀴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제 퀴즈를 듣고 정답이라 생각하시는 것과 성함,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없을 때는 저희 문 바로 옆에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이제 그 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요즘 그 넌센스 퀴즈를 굉장히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사상 최초로 주관식입니다. 네,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네, 자,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네, 다음 중이 아니라 넌센스 퀴즈예요. 붉은 길에서 동전을 주면 무엇일까요?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잘 생각하시면 이걸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붉은 길에서 동전을 주우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제 정답과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동안 너무 그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뭔가 그 어떤 분께서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엔 좀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네, 주관식이에요. 붉은 길에서 동전을 주우면 무엇일까요?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제 성함, 연락처 그리고 정답을 적으신 다음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없을 때는 문 바로 옆에 그 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한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날 제가 발표를 해드립니다. 네, 아까 그 제가 어딨냐 알려드린 이제 배윤주 씨랑 이제 정현주 씨는 오셔가지고 상품 받아가시면 돼요. 네, 혹시 제가 없으면은 놀라지 마시고 제가 있을 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오늘 이제 보이는 라디오 순서는 다 끝이 났는데 이 12월 달도 이제 첫 번째 주가 끝났어요. 시간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규장각에 모인 이제 외국 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첫 번째 시간 심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신조어 파헤치는 이제 이게 뭔 말인교 시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퀴즈 빵빵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내일 그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도 아주 보람차게 보내셔가지고 다음 주 또 힘차게 또 달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그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그나마 여기는 이게 눈이 안 오잖아요. 네, 좀 날씨 좀 봐가지고 좀 옷 좀 따뜻하게 입고 좀 건강하게 좀 몸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최헌의 오동잎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